자, 지금부터는요, 이 시험에서 손해 영역과 공통 영역, 그리고 다른 영역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질병 사망 특약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질병 사망 특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손해보험사는 사람이 아닌 보험들, 예를 들어서 건물 화재 보험, 그 다음에 자동차 보험, 이렇게 사람이 아닌 보험을 파는 게 손해보험인데요. 자, 질병 사망은 사람의 신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원래 손해보험사는 질병 사망을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허가를 해주긴 했는데 제한을 합니다. 무한대로 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병 사망은 기본 계약이 될 수 없고 오로지 특약으로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에서요. 그 다음에 개인당 가입 금액을 2억 원까지만 제한을 합니다. 3억 원, 5억 원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기간을 80세가 맥시멈 만기 나이로 80세입니다. 90세 안 되고 100세도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급금을 제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뭐만 되냐? 보장성으로만 설계할 수 있다는 거죠. 저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저축은 상해만 됩니다. 질병이 아니라 상해만 15년짜리로 된다는 거고,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장성으로만 설정할 수 있다. 보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환급을 더 적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를 1을 냈다라고 하면 만기는 1.5가 아니고 그 밑으로 한다는 거죠. 보장성이라는 것은 만기환급이 없는 건 아니고 적은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잘 나오는 게 뭐냐? 손해보험사의 모든 상품이 다 개인당 2억 원 80세라는 게 아니라 뭐만? 질병 사망만 특약으로, 질병 사망만 개인당 2억 원으로, 질병 사망만 80세, 그 다음에 질병 사망은 오로지 보장성으로만. 저축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 1.5배는 틀렸다라는 거고, 보장성이라는 말은 만기환급이 없는 게 아니라 보다 적은 걸 말한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청약 철회하고 계약 취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약 철회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청약 철회라는 것은 고객이 보험을 반품시키는 겁니다. 회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보험 설계사가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가 가입했던 보험을 돌려주는 겁니다. 반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청약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냐?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보험 증권이 나오는데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지 150일이 아닙니다. 단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벗어날 순 없다. 약은 30분. 자, 이게 무슨 말이냐? 4월 1일 날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증권이 4월 20일 날 왔어요. 그 다음에 5월 1일이 됐는데 아직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철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객은. 하지만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지만 청약일로부터 며칠을 벗어났으니까 30일을 벗어났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험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것도 맞는 말이고 청약일로부터 30일을 벗어날 수는 없다, 이 말도 맞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약이 나면 30이다, 이렇게 가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권을 돌려줬으니까, 보험을 돌려줬으니까 내가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자, 보험료는 언제 며칠 안에 돌려받는다? 네, 3일 안에, 즉 3영업일 안에 돌려받습니다. 그러면 이 3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럼 보험회사는 지연이자를 줍니다. 지연이자는 대출이자겠죠. 자, 근데 내가 이 기간 안에 어찌됐든 4월 20날 철회를 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5월 1일 날이 됐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왜 아픈가 봤더니
이날 넘어져가지고 뼈가 부러진 겁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그 사실을 알았으면 처리를 안 했겠죠. 그런데 뼈가 부러진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청약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청약 철회가 없어집니다. 즉 청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왜요? 다 몰랐으니까. 모르고 처리한 거니까. 그래서 계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제 청약 처리가 아니라 계약 취소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약 처리도 고객이 하는 거지만 계약 취소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이유가 뭐냐? 단순히 반품시키는 게 아니라 계약 취소는 기분이 나쁜 겁니다. 이제 기분이 나빠서. 누가요? 고객이요. 왜 기분이 나쁘냐? 기본을 나한테 안 지켰어요. 기본 지키기를 위반했어요. 그게 몇 개냐? 3대 기본 지키기다. 이걸 뭐라고 하냐? 완전 판매라고 합니다. 완전 판매. 그러면 이 세 가지 3대 기본 지키기가 뭐냐? 첫 번째, 청약서에 자필 서명을 누락했다. 즉 고객이 쓴 게 아니라 설계사가 썼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약서를 줘야 됩니다. 청약서를 전달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약관을 주면서 약관 전달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을. 자,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 고객은 3개월 내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개월 내 취소할 수 있다. 3대니까 3개월이요. 청약 철회보다 기간이 더 길죠. 네. 그래서 이 완전 판매와 3대 기본 지키기는 또 반복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잘 봐주시고, 자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계약을 취소한 거니까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보험료는 마찬가지로 3일 안에 돌려받아야 되는데, 계약 취소는 이거와 다르게 얘는 4일째부터 이자를 받는 건데 얘는 첫날부터 이자를 받습니다. 왜요? 회사가 잘못한 거니까요. 잘못한 것은 회사가 잘못했을 때는 이자는 무조건 대출이자가 받습니다. 대출이자. 자, 그래서 문제 청약철회 접수 후 3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그 다음에 청약철회는 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다. 150일이 아니다. 그 다음에 청약일로부터 31일을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약 30이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간 안에 철회를 했는데 나중에 뼈가 부러진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그러면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발생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발생한다.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청약철회 접수일부터 3일이고 그거를 지연을 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대출이자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 취소는 3대 기본 지키기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고객이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자, 3대 기본 지키기가 바로 완전 판매인데 이게 뭐가 있다? 청약서, 자필 서명, 그 다음에 청약서 전달, 약관 전달 및 중요 내용 설명이 있습니다. 보험증권 전달은 보험증권 미교부는 아니겠죠. 왜요? 청약서가 아니고 보험증권은 종이 쪼가리니까요. 그 다음에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했다. 모집자 실명제를 위반했다. 이것도 아니죠. 왜? 약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3대 기본 지키기를 지키면 몇 개월 내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자도 가산하여 더하여 이자를 지급받는다. 왜요? 회사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청약철회와 계약 취소는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 이제 해지와 무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해지라고 하는 것은 고객이 해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객이 해지를 당할 때도 있죠. 그래서 보험회사가 해지를 할 때도 있습니다. 고객은 보험 사고가 나기 전에는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죠. 언제든지요. 그런데 고객은 해지하기 싫은데 보험회사가 언제 해지하느냐? 고객이 거짓말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다음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고지 의무는 계약 전에 알려야 될 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통지 의무는 계약 후에 알릴 의무를 계약 후에 어떤 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 알리지 않았으니까 지니까 해지를 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지가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뭘 지급한다?
해지 환급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지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고객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막겠다 이거죠. 계약을 없애서. 그래서 앞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고 해지되기 전까지는 돈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또 언제 해지하냐? 미납 해지. 보험료를 연체했다. 그때는 해지할 수 있고, 자,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해지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부활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크게 잘못한 거니까. 하지만 미납 해지는 부활할 수가 있다고 있고, 이 부활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지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거. 자, 그러면 고지 의무에는 뭐가 있는지, 통지 의무가 뭐가 있는지는 잠깐 보시면, 고지 의무에는 그 사람의 연령 및 건강 상태 이런 게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직업,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건물의 용도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통지 의무는 뭐가 있다? 집을 예를 들어 화재보험이면 30일을 비워두는 경우 또는 15일을 수선하는 경우, 그 다음에 화재보험에 중복 계약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많이 나오냐? 고객은 보험사고 발생 전에는 얼마든지 해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언제 해지한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통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 다음에 미납했을 때. 자, 여기서 많이 틀린 게 뭐냐?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했다. 게을리한 경우 이때는 해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손해방지 의무는 우리 불 끄는 의무라 그랬잖아요. 불 끄는 의무를 게을리하면 집이 다 타버리니까 앞으로 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즉, 이 세상에 건물이나 그 대상이 없어지면 어차피 보험도 없어지는 겁니다.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방지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는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지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보험금을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정리하면, 네. 그리고 고지 의무에는 연령 및 건강 상태, 그 다음에 직업 및 용도 같은 거고, 통지 의무는 30일을 비워두거나 15일 수선 중복 계약입니다. 자, 최근 나오고 있는 문제가 연령 및 건강 상태는 어떤 의무인가요? 라고 했을 때 통지 의무가 아니죠. 매일매일 생일이 됐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전화하나요? 그건 아니고, 매일매일 몸의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연락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해지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좀 더 심각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발생을 했다. 자, 무효는 상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법에.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했냐? 첫 번째,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기를 친 겁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수익자는 사기치는 대상이 아닙니다. 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살짜리 애기라고 한다고 하면 사기를 칠 수 없겠죠. 보험 수익자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미 사고 발생. 이미 지난달에 불난 집이라 하면은 계약이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사고 발생이라 하더라도 집의 불난 사실을 계약 당사자와 모두 다 몰랐다. 너도 몰랐고 나도 모르면 그 계약은 유효로 됩니다. 즉, 이미 사고 발생한 건 무효지만 이미 사고 발생한 사실을 모두 다 모르는 경우에는 유효로 된다. 그런데 1인이 알지 못한 경우, 이거는요, 다른 한 사람은 알고 있다는 경우겠죠? 이런 경우는 당연히 무효이겠죠. 왜? 다 몰라야 유효인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초과보험, 그 다음에 중복보험을 몰라서 선의로 계약한 게 아니라 사기치려고 계약했다 라고 하면 이 계약도 모두 다 무효라는 겁니다. 전부 다 무효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그 다음에 심신상실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보험은 들어가도 되는데 뭐만 들어가면 안 된다? 사망담보가 들어가면 안 된다. 왜요? 약자이기 때문에 죽이면 죽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 무효는 아니다. 예를 들어 심신박약자가 의사 능력이 있다.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단체보험에서 직원으로 고용을 했다. 이거는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타인의 사망계약에서, 즉 내가 계약자이고 내가 피보험자인 경우가 아니라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 그 대상이 되는 타인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거죠. 즉 남편이 사인해야 되는데 와이프가 사인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라는 건데 이것도 예외가 있습니다. 이 예외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단체 보험입니다. 직원들이 10만 명인데 다 사인을 받을 수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서면 동의를, 즉 단체 계약에서는 서면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고, 여섯 번째, 피보험자 나이가 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예를 들어 어린이 보험에 어른이 가입한다. 이것도 무효라는 거죠. 그래서 무효는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하는 거고요. 자, 무효는 불성립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무효는 계약이 성립이 된 후에 다시 심각한 일이 있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고요. 불성립은 아예 애초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거니까 무효와 불성립은 차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 빼먹었는데 우리 산보험의 질병보험에서 이거와 마찬가지로 암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90일을 우리가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 대기 기간에 암이 진단이 되면 이 계약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보험금을 주지 않습니다. 왜요? 90일을 대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해지는 아까 했죠. 그래서 무효는 심각한 일이 발생했을 때 상법에서 무효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계약자 피보험자의 사기다. 하지만 수익자의 사기는 없다. 그래서 보기 1번이 수익자의 사기, 2번이 임의사고 발생하면은 이 사기를 찍으시면 안 되고 임의사고 발생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의사고 발생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지 못한 경우에는 유효지만 한 사람이라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무효고요. 초과보험, 중복보험을 몰라서 가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사기치려고 했다. 그 계약은 무효라는 거고, 15세 미만자, 박약자, 상실자에 대해서 다른 보험은 가입할 수 있지만 무슨 담보? 사망담보가 있으면 그 계약은 무효다. 그래서 15세 사망이 많이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다 무효인 건 아니다. 단체 보험과 의사 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무효가 아니고, 타인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서는 남편의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자, 단체 보험도 타인의 보험이죠. 사장님이 직원들을 보험 들어주는 거니까. 하지만 이거는 생략할 수 있다. 왜? 직원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피보험자 나이는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 질병보험에서 암은 90일을 대기해야 된다. 이 기간 안에 암이 걸리면 그 계약도 무효다. 그 다음에 보험금은 주지 않는다. 그래서 해지와 무효를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영업보험료를 보도록 할 건데요. 영업보험료는 여러분들이 공통과 손해에서 꼭 두세 문제씩 나오는 거라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영업보험료 볼게요. 우리가 내는 영업보험료를 보험회사가 어디에다 쓰냐 이겁니다. 그래서 영업보험료는 순수한 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순보험료와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부가적인 목적으로 쓴다고 해서 부가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순이는 부자다. 이렇게 해서 이 모양 그대로 맞는 걸 찾으세요 했을 때 이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순보험료는, 그러면 순수한 목적이 또 뭐가 있느냐? 순보험료는 뭘로 다시 구성이 되느냐? 여기에서 위험보험료라는 것이 먼저 나옵니다. 위험보험료.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보험금이 지급이 됩니다. 즉 암이라고 하는 위험을 여기서 보험금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 보험료에서 암보험이 나올 때 내 보험료에서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보험료를 합쳐서 이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돈을 준다는 거죠. 즉 다른 사람의 재산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뭐가 있느냐? 저축보험료예요. 저축보험료. 자, 그래서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그래서 위아래가 항상 짝꿍인 겁니다. 자, 그러면 저축보험료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 들어가져 있지 않고 오로지 고객의 재산이죠. 즉 고객이 냈던 돈 중에 일부가 적립이 돼서
고객한테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저축보험료는 일반 계정이 아니라 특별 계정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특별 계정으로. 왜요? 순수하게 본인 고객의 돈이니까요. 그러면 저축보험료에서는 뭐가 나오냐? 아까 보험금은 위험보험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저축보험료에서는 환급금이 나옵니다. 환급금은 만기 환급금, 그 다음에 해지 환급금이 나오겠죠. 환급금은 어디서 나온다? 저축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이라고 하는 적립보험료가 있거든요. 책임준비금. 자, 적립이니까 당연히 저축이겠죠. 그래서 적립하는 책임준비금도 당연히 저축보험료에서 나온다. 그래서 얘가 특별계정이다. 이거를 하나의 세트로 하면 이 말로 정리가 됩니다. 책만 특별해. 그래서 책임준비금은 어디서 나온다? 저축보험료. 만기환급도 저축보험료. 해지환급도 저축보험료. 그러니까 저축보험료만 특별계정이다. 위험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어떤 계정이다? 일반 계정이다라는 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파생을 해서 확장을 해서 특별계정이 있다는 것은 저축보험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장기손해보험. 왜? 장기는 3년 이상짜리를 장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특별계정 상품이 아닌 것은 1년짜리인 자동차보험, 이런 문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은 1년짜리 단기이기 때문에 저축이 안 되는 거고, 장기손해보험은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저축이 된다는 거. 여기서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가보험료는요, 이렇게 순수한 목적 외에 다른 부가적인 거니까 첫 번째 신계약비라고 하는 것이 납니다. 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지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수금비. 공통된 글씨가 뭡니까? 다 비로 끝납니다. 부가보험료는 비로 끝난다. 그러면 신계약비는 뭐냐? 설계사 수수료입니다. 즉 설계사 수수료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냈던 보험료 중에 부가보험료에 신계약비에서 걷어서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신자는 새로운 계약을 말했을 때는 겁니다. 자, 유지비는요, 점포 유지비 또는 유지관리비. 자, 유지니까 당연히 유지비죠. 공통에서 어떻게 나오냐? 유지관리 비용은 신계약비다. 틀렸죠. 점포 유지비는 신계약비다. 틀렸죠. 이렇게 글씨가 다르게 나오는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금비는 은행 수수료입니다. 그러면 부가보험료가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책임준비금. 정답은 책임준비금이겠고, 1번, 2번, 3번 어떨 때는 실효비금 이렇게 나오는데, 실효비금이 어떤 뜻인지 모르신다 하더라도 B로 안 끝났으니까 얘는 틀렸다. 그 다음에 BBB 저축보험료. 그래서 B로 안 끝나는 게 부가보험료가 아닌 거고, 부가보험료는 두 개만 나오면 안 됩니다. 꼭 세 개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한번 하셔야 되는데, 다시 정리해드리면 영순이는 부자다 해서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보험금은 어디서 나오냐? 위험보험료. 환급금은 어디서 나오냐? 저축보험료. 그래서 보기에 위아래가 순서대로 있으면 답입니다. 그래서 수음보험료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이다. 그 다음에 보험금은 위험보험료에서 나온다. 재원이 된다. 그 다음에 저축보험료는 환급금과 책임준비금, 적립하는 적립보험료가 나오는 거라서 만기환급, 해지환급은 어디서 나온다? 저축보험료. 그래서 얘는 고객의 재산이니까 특별히 관리해야 되지 일반 계정이 아니다. 부가보험료하고 위험보험료는요, 일반 계정입니다. 그러면 특별계정으로 운영되는 상품은 3년짜리 이상인 장기손해보험. 그 다음에 특별계정 상품이 아닌 것은 1년짜리 자동차보험. 이걸 정리를 하면 저 책만 특별해. 이거 꼭 기억하시고 시험 시작하면 이거 쓰고 시작하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끝으로 부가보험료는 뭘로 끝난다? B로 끝난다. 그러면 설계사 수당이 바로 신계약비이고, 점포 유지비, 유지관리비는 유지라는 글씨가 있으니까 유지비지 신계약비는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다양하게 나오니까 여기를 꼭 정리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다음에 계약의 성립을 보도록 할게요. 계약 성립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자,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 보험료 납입과는 관련이 없다. 무관합니다. 즉 계약 성립은요, 청약과 승낙만 하면 됩니다. 청약은 고객이 하는 거고 승낙은 보험회사가 하는 거죠. 자, 성립은 청약과 승낙이다. 이것도 그대로 나오기도 합니다. 문제가. 자, 그러면
계약은 성립이 만약에 4월 1일 날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럼 보험자, 여기서 보험자는 언제 책임을 져준다? 여기서 보험자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회사는 언제 책임을 져준다? 성립했을 때 아니면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바로 보험료, 돈이 들어와야 돈을 준다. 책임이란 말은 돈을 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험료가 들어와야 책임을 진다. 성립했을 때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3월 25일 날 보험료 일부를 내고 계약은 4월 1일 날 들어가고 싶다 이거예요. 한국에 없어가지고 미리 돈을 냈다 이거예요. 그런데 3월 27일 날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계약은 아직 성립이 되지 않았지만 돈이 들어왔으니까 보험회사가 돈을 주겠다 이겁니다. 왜요? 보험자는 언제 책임을 진다? 보험료를 납입했을 때. 그래서 이거를 소급해서 돈을 준다고 해서 이거를 소급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반대로 4월 1일 날 계약은 성립이 됐어요. 근데 아직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최초 보험료는 계약 성립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4월 5일 날 돈이 있어서 이때 보험료를 준다라고 하면 4월 3일 날 뼈가 부러졌을 때 이때는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요? 보험료를 4월 5일 날 낼 거라서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다 하더라도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이때는 보험을 처리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하고 돈을 내니까 이거를 뭐라고 한다? 예정보험이라고 합니다. 예정보험. 그래서 보기에 봤을 때 소급보험이 먼저 나오고 예정보험이 나온다 그러면 소에 해서 이렇게 단어를 보기를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의 성립이라는 거는 꼭 잘 보셔야 되는 거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계약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청승만 떨면 된다. 고객이 청약하고 승낙만 하면 된다. 청약의 방법은요.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승낙도 마찬가지로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그래서 청약과 승낙은 형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립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납입을 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죠. 무관하다라는 거고 보험회사는 언제 책임을 져준다? 언제 돈을 준다? 돈을 냈을 때지 계약 성립세가 아니다. 그 다음에 미리 돈을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소급보험이라고 하고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돈 낸다고 해서 이걸 예정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 보험료는 몇 개월 안에 내야 된다고요? 2개월 안에 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계약은 소멸이 된다라는 거. 자, 계약 성립을 했습니다. 자, 이제 계약의 부활을 보도록 할게요. 자, 4월 1일 날 계약이 성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성립이 됐다. 이건 청약과 승낙만 하면 된다는 거 방금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이날 계약이 성립되고 이날 보험료를 냈으면 이때부터 책임을 져주는데 계약 성립일부터 몇 개월 안에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요 2개월 안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이 계약 성립은 사라진다, 소멸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개월 내에 초회 보험료를 내야 된다. 초회 보험료를 내야 된다.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초회 보험료는 몇 개월 안에 내야 된다? 2개월 내에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4월 1일 날 돈을 냈습니다. 계약도 성립이 됐죠. 자, 그런데 5월 20날, 6월 20날, 그 다음에 7월 20날 이렇게 우리가 매달 납입기일이 있죠. 납입기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만약에 미납이 됐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독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독촉하는 걸 뭐라고 하냐? 최고라고 합니다. 최고. 그래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 독촉하는 그 절차를 뭐라고 한다? 최고라고 하는 건데 이 독촉을 며칠 이상을 하냐? 14일 이상을 해야 됩니다. 14일 이상, 10일이 아니라 2주 이상은 독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독촉을 하느냐?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5월 31일 날 이때 해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정하게 한 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인 6월 30일까지 보험료를 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지를 하겠다고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납입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의 말일, 한 달을 더 주는 계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6월 30일 날 밤 12시 59분 59초에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보험금을 준다 안 준다? 줍니다. 왜요? 보험료가 들어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달을 더 준다 그랬죠. 해지를 언제 하냐면 바로 그 다음 날인 7월 1일 날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미납으로 인해서 바로 해지할 수는 없으나
자, 해지가 안 된다고 하면은 보험금을 다 줘야 되겠죠. 골절 진단금 50만 원을 다 줘야 되겠죠. 근데 일부 보장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건 틀린 거죠. 아직 해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골절 진단금을 다 줘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찌어찌 해서 이제 7월 1일 날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해지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부활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은 어렵습니다. 어떤 시험에서는 3년을요 일정 기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겠죠? 자, 부활은 첫 번째, 그동안 내지 않았던 연체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내면 부활된다? 틀렸죠. 뭐도 내야 된다? 이자까지 내야 된다. 연체 이자까지 내야 된다. 그럼 여기까지 내면 부활된다? 안 되죠. 세 번째, 고지 의무를 다시 적용하겠다. 마치 처음 계약하는 것처럼. 왜요? 이 3년 안에 이 사람이 아픈 곳이 더 있었겠죠? 그래서 다시 계약 체결하는 것처럼 고지 의무를 적용하겠다. 맞는 말이고, 고지 의무를 최초 계약 시의 내용으로 가름하겠다? 4월 1일 날 했던 고지 의무를 갖다 쓰겠다? 이건 틀린 거겠죠? 그러면 부활이 된다? 아니죠. 네 번째, 보험회사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보험회사는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승인을 하면 그럼 돈을 주냐? 아닙니다. 책임 개시는 언제라고 되냐? 돈을 냈을 때, 승인했을 때 그게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시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아니니까 풀어서 답이 아닌 걸 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계약의 성립은 청약하고 승낙이고 청약의 방법이든 구두든 서면이든 상관이 없다 그랬고 승낙도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초회 보험료를 몇 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그 계약이 소멸된다고요? 2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소멸이 된다. 자, 그래서 계약 성립 후 돈을 냈을 때 우리가 매달 내는 날이 있을 때 그걸 납입기일이라고 하죠. 자, 납입기일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미납이 됐다. 그럼 그 즉시 독촉을 하기 시작한다. 며칠을 독촉한다? 14일, 10일이 아니고 이 독촉하는 걸 뭐라고 한다? 보험용으로 최고라고 하는 겁니다. 최고. 자, 그러면 납입기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이렇게 매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을 더 준다. 납입기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의 말일인 6월 30일까지 연장을 해준다. 그리고 그때까지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인 7월 1일 날 해지를 시키는 거니까 6월 30일 밤 12시 59분 59초에 넘어졌다 해서 뼈가 부러졌다고 해서 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다 준다라는 겁니다. 자, 해지로부터 몇 년 이내에 부활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이내에만 부활할 수 있다. 그게 몇 년이다? 3년이다. 부활은 어렵다. 연체 보험료에 이자까지 내면 된다? 안 된다. 뭐까지 해야 된다? 고지 의무를 마치 처음 계약처럼 다시 물어보겠고 옛날에 했던 걸 갖다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데 보험회사는 거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험자의 책임은 돈 냈을 때가 아니라 승인했을 때가 아니라 약관에서 정한 시기다.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봤습니다. 자, 다음이요. 3대 기본 지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는데 자, 완전 판매라고 하는 거. 완전 판매는 설계사가 판매를 할 때 세 가지를 지키는 3대 기본 지키기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약관 전달 및 주요 내용 설명. 두 번째, 청약서 전달. 세 번째, 청약서의 자필 서명. 자, 그래서 공통된 글씨가 뭐예요? 약관, 청약, 청약서의 자필.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3대 기본 지키지 않으면 몇 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취소는 회사가 잘못했으니까 취소했으니까 보험료를 돌려받아야 된다. 며칠 안에? 3일 안에. 그러면 처음부터 이자를 가산하여 또는 더하여 반환한다는 거죠. 즉 보험료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자를 가산하여 돌려준다. 왜요? 회사가 잘못했으니까요. 그래서 완전 판매라고 하는 것이 바로 3대 기본 지키기고 3대 기본 지키를 지키지 않을 때 몇 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3개월 내에 취소할 수 있다. 3대 기본 지키기보다 약관, 청약서 자필 서명. 그래서 보험료는 3일 안에 돌려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준다라는 거고 우수인증 설계사는 1년 동안 완전 판매 안전 판매를 못했다. 이걸 뭐라고 하냐? 불안전 판매라고 하거든요. 우수인증 설계사는 1년 안에 불안전 판매 건수가 몇 건이어야 된다? 빵건이어야 된다. 이것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기본 지키기에 꼭 나옵니다.
3대 기본 지키기가 아닌 것과 뭐였죠? 보험증권하고 보험증권 미교부, 모집자 실명제 또는 직업 변경 이런 거고. 자, 구간보험과 기간보험과 혼합보험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자, 기간은요 시간의 느낌이 거고, 그 다음에 구간은 장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골프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티업 시간이 있죠. 그래서 골프 치는 시간이 있으니까 기간의 성격이고, 자, 낚시보험은 낚시터라고 하는 장소니까 구간보험입니다. 그래서 기간보험 하나, 구간보험 고르세요 하면 답은 꼴락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골프보험은 기간보험이다. 맞죠? 낚시보험은 기간보험이다. 틀렸죠. 이렇게 문장으로 답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보험들은 기간과 구간이 섞여 있기도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혼합보험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게 뭐가 있냐? 첫 번째, 여행자보험. 그쵸? 언제부터 언제까지 여행 간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행 간다. 이렇게 섞여 있고, 그 다음에 건설보험. 언제부터 언제까지 건설을 하겠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건설을 하겠다. 그 다음에 조립보험이 있습니다. 조립보험. 자, 조립보험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혼합보험은 세 가지가 있다. 조립, 건설, 여행자에서 조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장 정리하면 기간인 건 시간이라서 골프는 기간인 거고, 그 다음에 구간은 장소라서 낚시는 낚시터 이렇게 장소의 개념이고, 골프는 기간이다 맞고, 낚시는 기간이다 낚이지 마시고 틀렸고, 기간과 구간이 섞여 있는 게 혼합인데 여행자 보험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건설보험은 기간과 구간이 혼합되어 있다 맞는 말인 거죠. 이게 뭐가 있다? 조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보험, 구간보험, 혼합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자동차보험은요 대인배상 1과 대인배상 2와 대물 이렇게 여러 가지 담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인배상 1을 뭐라고 하냐? 책임보험이라고 그래요. 책임보험. 얘는 한도가 있습니다. 1억 5천, 3천, 1억 5천이거든요. 자, 대인배상 2는요 한도가 없습니다. 무한입니다. 무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선, 2차선인데 내가 차선 변경 사고를 내가지고 이렇게 사고를 냈다. 그러면 경찰에서 이렇게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이거 이제 대인배상 2가 종합보험이거든요.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면 그냥 보험 처리로 끝내라고 합니다.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 바로 특례로 봐준다. 교통사고에 대해서 특례로 봐준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특례법이 없으면 이렇게 일반적인 사고를 내신 분들이 다 형사처벌이 되게 돼서 범죄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법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대 차선에 오고 있는 차선을 중앙선을 넘었다. 자, 또는 중앙선을 넘었다. 또는 신호 위반을 했다. 또는 20km를 초과했다. 이렇게 큰 잘못을 하게 되면은 특례로 봐준다, 안 봐준다? 봐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왜요? 큰 잘못이니까요. 그걸 뭐라고 한다? 바로 중과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과실이 아닌 것은 20km가 아니라 10km 초과, 이거는 중과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특례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것끼리 짝지은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때는 신호위반 중앙선 또는 신호위반 추월이 납니다. 추월금지. 그래서 신중하게 추월하세요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례로 적용받을 수 없는 게 또 뭐가 있냐? 이렇게 큰 잘못을 했거나 중상해. 중상해는 사람을 많이 다치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청력이 마비됐다, 청력이 없어졌다, 사람을 다치겠죠. 그 다음에 시력이 상실됐다, 그 다음에 하반신이 마비됐다, 굉장히 크게 다치겠죠. 또는 뇌에 중대한 손상이 생겼다. 이렇게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적인 사고라 하더라도 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상해가 아닌 게 뭐냐? 바로 한시장애. 한시장애는 다시 원래 5년만 지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거는 중상해가 아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일반적인 사고에 대해서는 봐준다. 그래서 특례법인데 봐줄 수 없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신호위반 중앙선 또는 신호위반 추월 또는 20km 초과했을 때, 이렇게 큰 잘못을 했을 때는 아무리 종합보험을 가입했다 하더라도 봐주지 않겠다, 처벌하겠다. 10km 초과는 뭐다? 중과실이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많이 다치겠다, 중상해.
청력이 없어졌다, 시력을 상실됐다, 하반신을 마비시켰다, 뇌 중대한 손상이 시켰다. 이런 경우에도 뭐다? 특례로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시장애는 중상해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요. 자, 이제 저축 15년에 대해서 정리가 이제 거의 다 끝났네요. 저축 15년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에는 생명보험사가 있죠. 생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사가 있습니다. 손해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보험회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생명보험사는 얘는 저축이 됩니다. 저축.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이 왜 비싸냐? 내가 고객이 납입했던 보험료다 만기한금을 더 많이 돌려준다. 예를 들어서 납입보험료가 1인데 만기한금을 1.5배를 준다. 저축이 되니까 생명보험 상품이 비싼 겁니다. 좋아서가 아니에요. 생명보험 보장이 좋아서가 아니라 저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생명보험 상품이 비싼 겁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사하고 제3보험은 저축성 상품이 아니라 보장성 상품입니다. 보장성. 자, 보장성은 반대라는 거죠. 납입했던 보험료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만기 환급금보다. 자, 이거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겁니다. 자, 그런데 제3보험회사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따로 만들 수는 있는데 불가능한 건 아닌데 왜 안 만드느냐? 생명보험회사에서 제3보험을 같이 팔고 있습니다. 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제3보험을 같이 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3보험의 재보험은 가능하다라는 겸용이 가능하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3보험이 뭐라고 그랬죠? 저축이라고 했습니까? 보장이라고 했습니까? 자, 보장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쓰고 시작하고 보니까 생명보험사는 자체가 저축이 되니까 얘까지 저축을 따따블로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보험사는 제3보험을 무조건 뭘로만 판매한다? 보장성으로만 판매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인 겁니다. 만자가 있어도. 자, 그런데 손해보험사에서 3보험을 판매할 때 여기를 보시면 둘 다 보장성이죠. 저축이 없기 때문에 불쌍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손해보험사도 3보험을 판매할 때 원래는 보장성이지만 조건을 줄 테니까 그때는 저축으로 상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겁니다. 자, 3보험 3개가 뭐냐? 상해, 질병, 간병이죠.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상해죠. 이 녀석만 저축이 될 수 있습니다. 몇 년짜리로? 15년 이내짜리로요. 자, 질병은 15년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죠. 왜요? 뭐만 되니까? 상해만 저축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축 문제가 나오면 상해보험 이것도 맞는 거고요. 저축이 나왔을 때 상해 15년 이것도 맞는 겁니다. 하지만 저축이 나왔을 때 질병 15년은 아니라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해보험사에는 15년짜리 저축 상품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때 담보는 뭐라고요? 상해라는 거. 그래서 저축 이것도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자, 이제 마지막 고지의무, 통지의무. 아까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위반하면 뭘 한다 그랬죠? 해지를 한다 그랬습니다. 자, 고객이 언제 어떤 걸 고지하는 거냐? 계약 전에 알릴 의무를 고지의무라고 하고, 통지의무는 계약 후에 알릴 의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냐? 대표적으로 연령하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판단을 하겠다 이거죠. 연령 및 건강 상태는 절대 통지 의무가 아닙니다. 그럼 매년 생일 때 보험회사에 알려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매일매일 컨디션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보험회사에 알린다? 자, 연령 및 건강 상태는 통지 의무가 아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고지 의무 통지를 위반하면 해지를 하는 거니까 해지환급을 주는 거지 보험금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걸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 시험의 큰 틀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손해보험과 임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교재 맨 앞장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걸 제가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손해보험은 건물과 자동차이죠. 임보험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느냐? 첫 번째, 보험가액. 이 말은 시가거든요. 보험가액이란 말은 손해보험에는 있습니다. 건물 얼마짜리, 자동차 얼마짜리. 그런데 임보험에는 보험가액이란 말이 없습니다. 사람이 얼마짜리 이런 건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보험 가입 금액이란 말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보험이든지 쓸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 얼마 가입하셨습니까? 인보험, 사망보험금 얼마 가입하셨습니까? 다 쓸 수가 있죠. 근데 보험 수익자라는 개념을 볼게요. 보험 수익자. 자, 보험 수익자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이 사망했다는 말을 쓰진 않죠. 사람은 사망했으니까 수익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보험은 누가 돈을 타는 거다? 인보험은 수익자가 돈을 타는 겁니다. 인수. 자, 그러면 피보험자를 볼게요.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그 집주인과 차 주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있는 개념이고, 인보험에서도 당연히 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니까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는 다치거나 죽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러면 인보험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수익자. 그럼 건물에서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차가 파손이 됐다. 그럼 누가 돈을 받는다? 수익자가 아니라 피보험자. 그래서 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손해 피 묻혀서 인수했다. 이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중과실로 건물이 불이 났다.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과실로 사람이 다쳤다. 그런 돈을 준다. 왜? 사람은 귀하니까요. 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지진, 천재지변, 건물하고 자동차 준다 안 준다? 안 주는데 여기서 조심하실 건 자차는 처리를 해줍니다. 내가 돈을 내고 가입하는 거니까 자차는 홍수가 나더라도 태풍이 불어도 침수는 보상을 해준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요. 사람은 당연히 보상한다. 왜? 사람은 귀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득금지 원칙. 이건 무슨 말이냐? 보험을 통해서 이득을 보지 말라라고 하는 원칙인데 당연히 손해보험은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이 되죠. 왜? 1억짜리 건물에 2억을 가입하면 2억을 주지 않는다 그랬죠? 왜? 이득 보지 말아라. 근데 인보험에서는 이득금지 원칙이 적용이 안 됩니다. 왜요? 사람은 암진단비를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동부화재 다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중복계약이 손해보험에서는 고지 대상이 맞습니다. 왜? 더블로 돈을 받으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인보험에서는 중복계약이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보험에서는 중복계약을 즉 고지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어떤 거? 중복계약을 알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는 중복계약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해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직업 볼게요. 직업은 건물이나 자동차에 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죠. 왜요? 한 살짜리도 건물주가 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인보험에서는 직업이 고지 대상이 맞지요. 왜요? 1급, 2급, 3급 이렇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해보험과 인보험을 이렇게 비교하는 게 있는데 하나 빼먹었네요. 그게 뭐냐면 보험자 대위. 보험자 대위는 보험회사가 대신 가져가는 건데 자동차에 대해서 자차 금액을 다 줬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남은 고처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보험자 대위는 손해보험에는 있지만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보험금을 준 다음에 시체를 가져가진 않죠. 그래서 인보험에서는 보험자 대위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라서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